아마존셀러 가이드북, 꼼꼼한 쇼피셀러 가이드북의 저자입니다.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서주영 대표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셀링 하시면 하실수록 어려우시지요? 아마존 코리아, 쇼피 코리아의 파트너사이자 국무총리 표창수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은 대한민국 넘버원 글로벌 셀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펜글로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교육, 컨설팅, 운영대행, 판매대행, 배송대행, 또 그리고 전문가 매칭 서비스까지 정말 저희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다양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저희 채널의 우측 상단의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제 이번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팸TV. 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미국 FDA의 FSVP, 즉 식품규제 현대화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미 1년 전에 이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통관과 FSVP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 가지고 공부하신 분도 있으시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못 보셨다면 이 영상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번에 말씀드릴 영상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두 번째 영상 후반에서 나오는 FSVP 이야기 이 부분을 오늘 그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피즈마라고 하는 이 식품안전-현대화법, 이 법은요 오래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된 FDA가 이 법을 현대화에 맞추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를 했죠. 그게 이제 이 피즈마법인데, 이 피즈마법은 특히 기존 FDA의 식품관리 시스템이 문제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좀 사후 조치에 좀 더 가까웠다면, 이 피즈마는 리스크에 기초해서 예방이 가능하도록 만든 관리 시스템입니다. 미국 내 식품관리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통합적인 식품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을까요? 그거 한번 간단히 제가 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방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품시설은 서면으로 작성된 예방 통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공공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면 FDA는 직권으로 공장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관리 범위를 확대를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해 요소뿐만 아니라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위해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 위해 요소를 포함해서 토양 개량에 사용하는 재료라던가 개인 위생이라던가 패키징, 온도 통제, 재배치에서의 동물 활동 통제, 농업 용수 관리,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겠다라고 그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화된 식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는데, FDA는 국내 및 수입 식품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 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통제 계획이라고 해서 테러의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식품시설들이 외부자 침입의 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계획을 마련을 해둘 것을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중요하지요. 강화된 수입식품 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FSVP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처음으로 식품 수입업자에게 해외 공급자의 제품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도록 책임을 준 그러한 규정이지요. 자, 일곱 번째는 FDA에 의무적으로 실사를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년 약 1000여 개 이상의 해외 공장을 실사를 하고 있고요. 더욱 지금은 더 FDA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FDA 실사가 나오는 경향이 매우 잦아지고 있지요. 여덟 번째는 제3자 인증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FDA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제3자 인증기관이 해외 공급자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제도이고요. 이 인증서는 수입 시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서면 기록 접근 강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FDA가 실사를 나가지요. 그럼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관련한 모든 서류를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10번째는 위험성이 높은 제품군에 대해서도 수입업자들이 제3자 인증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품이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라는 것을 인증받은 뒤에 수입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제3자 인증 기관이 그래서 일반 식품, 위험성이 높은 식품 모든 다 인증을 한다라는 것을 규정을 지었고요. 또 11번째는 강제적 리콜이라고 해서 FDA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FDA에서 직관적으로 리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외 공급업자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라는 인증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12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와 8번째에 있었던 강화된 수입식품 관리 규정과 제3자 인증 기관인데요. 이 항목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 제3자 인증 기관이 해외 공급자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도록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제3자 인증 기관이 FSVP 컨설팅을 해주는 식품 안전 전문가인 것입니다. FSVP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이거는 물론 이제 FSVP를 진행하는 컨설팅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문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 기본적인 문서는 뭐냐면 여러분 해썹 있으시죠? 해썹 심사보고서나 FSSC 22000 심사보고서 그리고 공정별 위해 요소 분석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FSVP 등록을 하고 딱 그 인증을 받는데 매우 수월하고 전혀 하등의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FSVP라고 하는 것은 매년 서류 리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 리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꼭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제품에 중요한 갱신이 있는 경우 제품이 갱신이 됐음으로 인해서 FSVP도 갱신을 해야 될 때나 혹은 최소 3년에 한 번은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이 FSVP 인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SVP 임포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품의 경우는 FSVP 임포터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미국에 있는 수입자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다시 한번 꼭 그 영상, 두 번째 영상 FSVP 꼭 보시고요. 자, 왜 그러면 그렇게 미국에 있는 수입자로 지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FSVP 이 수입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진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진행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냐면 각 식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위해 분석 요소라던가 외국 공급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식품에 의한 위해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하는 컨설팅이 아니다 보니 좀 어렵긴 하네요. 발음이. 위해 요소 분석.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수입 식품으로 인해서 위험 평가와 공급자의 성과를 활용해가지고 공급자를 승인하고 적절한 공급자의 검증 활동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공급업체 검증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잘못됐을 때 시정 조치에 대한 부분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FSVP는 최소 3년에 한 번은 갱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FSVP 임포터로 지정이 되는 사람이나 기업은 보통 3년 동안 팔로우업을 하면서 언제 불시에 나올지 모르는 FDA의 실사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오랜 기간도로 팔로우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공짜로 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FSVP 임포터는 보통 계약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 비용이 조금 다른 일반적인 그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센 편입니다. 3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FSVP 임포터를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 나중에 그 비용을 보시면 살짝 놀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분명히 높을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뭐 조금만 일해도 30분만 오버하거나 뭐 이래도 뭐 막 차지 엄청나게 해대잖아요.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를 실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3년 동안 계속
정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몰라도 그걸 대비해서 팔로우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비싼 금액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니 이미 미국 통관을 해보셨거나 미국 통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IOR과 Foreign IOR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IOR, Foreign IOR 이게 FSVP 임포터가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혹은 FSVP 이 임포터는 도대체 같은 내용인 거야? 다른 내용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또 하나 권장을 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IOR, Foreign IOR조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래에 또 공유를 드리는 해당 그 영상을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미국에 진짜 수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품을 아마존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입자가 진짜로 수입하는 수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식 통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셀러들은 IOR이나 Foreign IOR을 이용을 하지요. 이들의 특징이 제가 표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IOR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수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미국에 진짜 수입자가 없기 때문에 IOR을 할 때에 주로 배송사들이 어떤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IOR 역할을 대신 진행을 해주지요. 그런데 이 IOR을 진행을 하실 때는 이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매번 아마존 창고로 입고를 할 때마다 배송사에게 수수료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Foreign IOR의 경우는 해외에 있는 수입자 입장으로 정식 통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요. 그래서 수입자가 셀러입니다. IOR의 경우는 수입자가 가라이기는 하더라도 수입자가 미국에 있는 운송사, 그 주소가 있는 운송사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Foreign IOR의 경우는 수입자는 셀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 CI 작성하지요. 그 CI를 작성하실 때는 아마 수입자란에다가 아마존 주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KN 넘버와 POA를 제출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운송사에 따라서 조금씩 안내하는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Foreign IOR의 경우는 미국 세관에 여러분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KN 넘버라는 걸 발급을 받는 것이고 그 KN 넘버 발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본드, 보증금을 구매를 하게 되죠. 이 보증금은 1년에 한 번 내는 애뉴얼 본드와 매번 할 때마다 내는 싱글 본드가 있는데 보통 우리들은 애뉴얼 본드를 지불해서 1년에 한 번씩 대금을 지불하는 걸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FSVP 임포터를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FSVP의 정의를 보자면 FSVP를 수행하게 될 미국 수입자 혹은 식품 주인 혹은 수행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엄연히 미국에 있는 수입자 그 자체여야 되죠. 그래서 FSVP 임포터의 특징은 반드시 수입 통관 시 FSVP 임포터 정보를 그 자리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FSVP의 FDA에서는 실사가 있거나 어떤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할 때 이들한테다가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3년 동안 팔로우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와 특징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캐치하셨겠지만 IOR이 FSVP 임포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미국에 있는 수입자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IOR의 경우 배송사가 이름 한번 빌려주면 되는데 FSVP 임포터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3년 동안이나 불시에 나올지 모르는 FDA 실사에 대비를 해야 되고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잘 아시지만 미국이 소송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막 고소고발거리를 막 자꾸 눈을 이렇게 막 크게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소고발에도 빈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송사들이 일반적으로 이 FSVP 임포터에 대응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라고 해도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 법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도 내부적인 우리 한국 기업들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정식으로 대비를 좀 못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실 때 많은 기업분들이 Foreign IOR로 대체를 해서 준비를 하시죠. 또
그러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배송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어느 쪽도 탓할 생각도 없고 탓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포린 IOR로 진행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그런 기업이시라면 여러분, 아마존 FBA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업체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FSVP 수행을 하도록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들어보니 그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포린 IOR의 수입자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포린 IOR의 수입자는 한국에 있는 셀러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린 IOR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도 FSVP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은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얼티메이트 컨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최종 수입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얼티메이트 컨사인이 정도라도 지정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팬글로벌이 여러분들께 정말 정확하게 미국 법을 준수하시면서 팔로우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파트너사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정말 많은 셀러분들이 저희 이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물론 가끔 저도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셔놓고도 저희한테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맙다라는 말을 받으려고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좀 힘들지 않고 제대로 잘 가이드 받아서 시작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퀄리티가 있고 더 다양한 방면으로 이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이 서비스가 괜찮으시다라고 하시면 좀 고맙다, 아니면 고생한다,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로 좀 오고 가는 그런 정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주소 아시죠? fame.co.kr입니다. 자, 실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 나름 예쁘게 꾸며놨자민.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프라임이 있습니다. 예, 프라임에서 프라임 서비스 클릭을 하시면 여기 미법률 서비스 인증 서비스 있습니다. 인증 서비스를 클릭을 하셔서 FDA 하시고 거기에 추가 기재 사항에 FSVP 이걸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FSVP 그리고 FSVP 임포터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는 방법 혹시라도 혼동이 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 서비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밑에서 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DA 식품 FSVP 임포터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외에 저희는 IOR도 해드리고 포린 IOR도 해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도 좀 더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곳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 신청서가 바로 저한테 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추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희 컨설팅사에 연결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꼭 잊지 마세요. 저도 좀 먹고 살자고요.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